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문학문화 콘텐츠학과 겸임복수 이효원입니다. 음, 화면 공유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요, 자본주의의 문화산업의 부정적인 면을 고찰한 저명한 이론가들의 비판을 좀 살펴보고요. 공공선의 가치를 함의한 채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실무 전문가분들께서 그 실제 사례를 많이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인문학적 시각으로 비판론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1장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국가마다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망 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명칭도 제각각인데요. 영국은 창조 산업, 미국은 정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저작권 산업, 그리고 일본에서는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웁니다. 한국의 경우 문화 산업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용어 자체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문화를 통해 산업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참 명료한데요. 그러나 동시에 공적이고 비영리적인 문화와 사적이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결합된 용어이기 때문에 모순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 문화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요. 하나는 문화산업이 문화 자체가 아닌 문화를 통해 파생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협의만 다룬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산업의 사회적 측면은 기각한 채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1947년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인문학자들의 관련 논의를 거쳐서 지금은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국외의 경우는 이미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므로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강점과 해방, 그리고 연이은 전쟁과 휴전 등으로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강압적으로 이룬 자본주의는 다양한 논의를 단절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동반해야 할 의식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화 상품 제작에만 주목하는 그런 세태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에 문화산업에 대해 비판한 역대 이론가들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 벤야민, 보드리아르, 아렌트의 논의를 짚어봄으로써 해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에 있어 가지고 갈 가치를 좀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입니다.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전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활동한 서구 마르크스주의 학자 집단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이들은 1944년 계몽의 번직법 하 챕터 문화산업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합니다. 기존 대중문화라는 용어는 대중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문화 혹은 대중예술에 관련한 문화상품의 개념이라면 문화산업은 자본의 힘과 기술적 합리성을 앞세워 규격품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장사, 독점 아래 고의로 만들어낸 허섭 쓰레기들과 같이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예술이 아닌 상품이므로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 대신 수요와 공급의 기술적인 합리성만을 따집니다. 기술적 합리성은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획일화 동질화를 택하게 되고 그 결과 규격품만을 양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소비자는 수동적인 소비자, 문화산업의 객체가 되고요. 결국 정신까지 문화산업이 제시하는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의 몰락, 사이비 개성만이 만연한 세태에서 대중은 문화산업의 기만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벤야민입니다. 아우라는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서 아우라를 살아있는 자연 풍경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의 일회성과 지속성이 뒤엉켜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벤야민은 아우라가 있는 예술 작품은 유일성과 제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가치는 의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복제 시대에서는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제 기술은 작품을 대량화하고 수용자가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그 복제품을 현재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우라의 특징인 일회성과 지속성에 반하는 대량성과 현재성입니다. 베냐민이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는 유일무이한 이례적 현존성을 지닌 아우라의 개념은 이 같은 자본주의 복제 시대엔 사라지고 붕괴되었다고 주장을 통해서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드리아르입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20세기 후반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대중문화와 소비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보드리아는 생산의 거울에서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주목했는데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은 분배와 배치들을 위한 생산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소비 역시 생산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비는 생산, 즉 확대된 재생산의 형태이므로 만약에 소비한 것이 불타버렸거나 전쟁으로 막대한 재산이 탕진되더라도 체계는 이것을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은 계속 축적하여 목표를 채우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보드리아는 상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예로 원시사회의 교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원시사회의 교환은 비생산적이며 목적이나 수단이 아닌 인간들의 끊임없는 상호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정치 경제를 무력하게 하는 반경제, 희생적인 경제인 것입니다. 보드리아르의 상징적 교환 개념은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생산 양태를 비판하고 인간들의 상호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렌트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공성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계몽적인 사상가입니다.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한 챕터 문화의 위기에서 대중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그는 오락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사회에서 문화는 빵과 고기처럼 소비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속성과 불멸성을 가진 문화는 그 결과물을 문화물로 칭할 수 있지만요. 오락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사회에서의 문화 결과물은 결국 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예술 작품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문화물이기 때문에 어떤 논이라도 그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비를 위해 예술 작품을 개작, 축약, 요약, 재생산하면 저속한 문화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문화의 확산이 아닌 파괴를 초래함을 강조합니다. 아렌트에게 예술 작품은 아무런 기능도 담당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유일한 것, 세계 속에 오래 머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대와 세계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아렌트는 예술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는데요. 문화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공영역이 출현하는 것과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본질로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물들을 위해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를 혹은 예술 작품을 단지 사용 가치로만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뽑아버려야 할 것이라고 다소 과격한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렌트는 문화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한 계몽적인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에 대해 비판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자행하는 문화산업 독점과 이에 따른 획일화를 비난하면서 인간이 사이비 개성만을 취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벤야민은 예술 작품에만 있는 아우라가 대량 생산된 복제품을 양산하는 기술 복제 시대에 들어 퇴색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대중문화의 소비가 생산을 촉진하고 반복된 확대 재생산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원시사회의 교환 방식처럼 이윤 추구가 아닌 인간들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교환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렌트는 대중사회에서 소비재로 전락한 문화산물은 문화물이 아닌 사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화가 정치처럼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논지의 공통점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대중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자본주의 산업 시스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은 자본주의의 영속의 도구가 되어 인간 본연이 가진 상호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잃게 되고 결국 비인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논의는 개인의 인간이 그리고 집단의 인간들이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선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을 뜻하며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쓰이기도 하나 제가 언급하는 공공선은 공익과 결을 조금 달리합니다. 공익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강제성이 따를 수 있고 실현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선은 자율과 아름다움을 전제합니다.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힘을 사용한 바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태양빛입니다. 공공선을 함의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개인, 나아가 집단의 성숙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선을 바탕으로 산업과 문화, 이익 집단과 순수 예술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규제 없이 공공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선은 소규모 집단,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본 코리아 대표 백종원은 직접 기획한 제1회 예산 맥주 축제를 앞두고 지역 축제는 외지인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지 축제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잼버리 기간 바가지 요금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편의점 GS25의 한탕주의와는 대치됩니다. 9월에 열릴 예산 맥주 축제가 백종원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그리고 기업이 공공선의 가치를 가지고 문화산업을 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듯 영국의 경우 문화산업이 아닌 창조산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창조산업 지원 정책에는 창조산업을 적극적인 지적 재산의 생명과 보호를 해야 하며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면 창조산업은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2030 창조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요. 창조산업의 부가가치의 상향화, 일자리 지원, 개인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과제는 많은 자극과 감동을 주는데요. 창조산업의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조성하겠습니다. 입니다. 영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집집마다 방고에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있고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의 스포츠 기업은 운동화 대신 꿈과 성공을 팔고 있으며 2020년 이미 전 세계 음악 매출의 62%가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대 이론가들이 주장한 바 초심으로 돌아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선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비록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이론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명한 학자들의 문화산업에 관한 비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철학 사상을 깊이 있게 관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논의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고요. 발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효영 교수님의 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공성의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아르노 호크하이머라든지 발트 베냐민, 장 보들리안, 그리고 독일의 정치 철학가인 한네 아렌트의 가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산업화된 문화가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인간의 기계인의 존엄성과 존중,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이런 공공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